자, 10번 문제. 자, 보기의 기억과 같은 응문 현상이 나타난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과 같은 응문 현상은 뭐였는데요?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현상. 맞죠? 자,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히읗이 있어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뭐야? 3번밖에 없어? 너무 쉬운데요? 맞죠? 나는 이렇게 풀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만 찾으면 되잖아. 맞죠? 그래도 과정 봅시다. 이건 내가 지금 풀라고 하는 문제는 다 변동 과정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뭐부터 일어난다고? 자, 요거 얘기합시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근 끝소리 현상,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된소리 대기, 장문단수나 세트, 가끔씩 얘네 둘 순서 바뀔 때 있고, 맞죠? 세트.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거센소리 화가 뒤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앞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맞죠?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용언 안에서는 거센 소리가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예시 뭐였더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음분 단순화나 이런 것들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일어난다? 거센 소리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발음 어떻게 되는데? 1기고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치카고가 됩니다. 리을이 없어졌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리을이 1번으로 탈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역과 히읗이 만나는 게 두 번째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탈락 자문단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일단 원래 기본 상황에는 얘네 먼저 일어나고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의 용언 안에서는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알겠죠? 치카고는 그러면 용언 아니에요? 용언 아니지. 치카고는 뭐였어? 칙은 체언, 명사잖아, 그치? 하고는 뭐야? 조사, 체언 플러스 격조사. 접속조사입니다. 자, 체언 플러스 조사. 맞죠? 자, 그래서 얘네는 하나의 용언이 아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가 더 뒤에 일어난다. 요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자, 다시 1번 보기를 볼게요. 자, 꽃 플러스 다발. 순서.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꽃, 다발이 됩니다. 맞죠? 자, 다음 얘는 이거 여러분들 그 겹받침이요. 뒤에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장분단 순화가 먼저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탈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맞죠? 시옷 사라졌어. 맞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글자 기역 때문에 얘가 투가 됐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탈락 이후에 된소리 4개 일어났습니다. 맞죠? 자, 다음 뜻하다. 얘도 음절 끝소리 먼저. 그 다음에 뒤에 뭐 거센 소리 그 다음. 맞죠? 자, 그래서 뜻하다가 됩니다. 자, 다음 부원문. 얘는요
기역이 기역으로,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어떻게? 이음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였습니까? 색, 연필 해가지고 뭐부터 일어나? 첨가부터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 비음화 일어나.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체 후 축약 아까 얘기했죠. 3번 문제. 3번. 자, 다음 18번 문제. 자, 다음 기역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축약되는, 축약의 네 가지, 잠깐만, 축약에 해당하는 거 말하는 거네. 뭐야, 이것도 너무 쉽다. 맞죠? 먹기다. 축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쉽네요. 자, 요거만 봅시다. 좀 좋으면 얘 무슨 현상? 얘 탈락 현상. 자, 다음 20번 문제. 보기의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여우. 얘 일단은 불 플러스 여우야. 맞죠? 거기에서 앞에 받침 니을 있고, 그 다음에 참 그거 니은 첨가 현상 요거는 내 조건 뭐였는데 이거나 모음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총 5개의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이야여요유. 맞죠? 이 플러스 야여요유. 얘네 일 때만 생겨나. 맞죠? 자, 그래서 불 플러스 여우가 됐습니다. 니은 첨가 됐어. 그리고 불 여우가 됐습니다. 유음화가 일어났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얘와 얘에 해당하는 애를 A, D 중에서 고르랍니다. 뭐 별거 없네. 뭐예요? 기역은 B, 니은은 뭡니까? 유음화입니까? 교체 A겠네. 맞지? BA 정답 3번. 자, 다음 24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문제가 쉽고 빨리 풀립니다. 그렇죠? 자,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기역과 니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역과 니은, 지금 이거 뭐야? 훌치다. 이거네. 훌치다. 그 다음에 얘는 굳치다. 맞죠? 자, 지금 다 구개음화가 일어나긴 했네. 맞죠? 지금 얘네 A, B 둘 다 구개음화 일어났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구개음화만 일어났고요. 얘는 축약 플러스 구개음화네. 맞죠? 주고. 자, 다음 솜니불, 다음에 꽃니슬. 맞죠? 자, 솜니불, 꽃니슬. 얘는 뭐야? 둘 다 니은 첨가네. 종류가 다른 게 있나? 종류 다른 거 없어요. 둘 다 합성어. 맞지? 그런데 이 니은 첨가 이후에 여기는 얘한테 영향을 주네. 맞죠? 그래서 앞글자에 비음화를 일으킵니다. 그 정도겠네. 자, 봅시다. 기역은 A에서 교체가 B에서 탈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맞나요? 아니죠. 자, 다음 니은은 C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귀찮아가지고. 자, 니은은 C에서 첨가 일어났지. 맞죠? 그 다음 D에서 축약이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D에서 축약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맞죠? 자, 다음 기역은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축약이 일어났어? 아니야. 축약이 일어난 거 어디야? 여기네. 맞죠? 자, 다음 니은은 C와 D에서 공통적으로 교체가 일어나 발음된 것이다. 자, C와 D에서 공통적으로 교체야? 아니네. 첨가네. 자, 그 다음 니은은 C와 D에서 공통적으로 첨가. 맞죠? 정답 몇 번? 5번. 자, 여러분들이 풀면 이것보다 생각보다 시간 좀 더 걸릴 거예요. 시간 잡아먹게 만드는 문제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26번 문제. 자, 다음 보기의 기역 리을에서 설명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을에서 일어난 의문 변동이 일어난 예. 일단 첫 번째,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생긴다. 뭔데요? 첨가. 다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뭐야? 교체. 두 개의 의문 중 한 의문이 없어진다. 뭐예요? 탈락. 자, 다음,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바뀐다. 축약. 자, 그래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 찾으라는 거네. 맞죠? 설날, 예, 지금 첨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 뭐만 일어났어? 유마만 일어났어. 맞죠? 자, 다음, 한여름은 뭐 일어났어? 니은 첨가 일어났네. 맞죠? 자, 다음, 노아 뭐 일어났습니까? 탈락. 없을 뭐 일어났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괜히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었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교체 된 소리 내고 교체 정도만 일어났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귿 탈락 아닙니다. 맞죠? 이거 없을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죠? 자, 그 겹받침에서 겹받침 있고 거기에 뒤에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자음군 단수나가 실현이 안 됩니다. 맞죠? 자음군 단수나 실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소리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이 비읍과 시읍 둘 다 살려놔야 돼요. 왜? 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잖아. 그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나눠줘야 돼. 맞지? 그래서 비읍은 앞자리, 시옷은 뒷자리로 가야지. 자, 그러면 발음 어떻게 되는데 최종으로? 써서가 됩니다. 왜 써서인데요? 그냥 예외 규칙이야. 시옷은 넘어갈 때 된소리로 변합니다. 맞죠? 중학생 때 썼던 개념인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없을 된소리로 변했어요. 교체. 자, 다음 안 치다 뭐 일어났어요? 축약 일어났네요. 자, 다음 끓이다 뭐 일어났어요?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그러면 자음군 단수만 탈락인가요? 히읗 탈락 탈락인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히읗 탈락이죠. 왜 그런데? 맞아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잖아. 그치? 그럼 얘 살려줘야지. 그럼 끌히다가 돼야 되는데 얘 갑자기 어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랑 만나면 히읗은 사라져버려. 맞죠? 자, 그래서 얘 일단은 뭐 어차피 우리는 탈락인 건 똑같아요. 어차피. 자, 그래서 얘는 축약, 얘는 탈락. 또 틀렸네. 기억 내디가 얘 볼 필요 없네. 그냥 아닌가? 아, 이렇게 더하게 돼 있으니까 또 봐야 되네. 자, 구금약 뭐 일어났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야 니은 첨가. 맞지? 첨가되고 나서 뭐 됐어? 니은만 했어. 자, 그 다음에 첨가 플러스 교체 일어났네. 자, 기억 니은 첨교. 자, 물엿 볼게요. 물엿은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물엿 처음에 니은 첨가부터 일어납니다. 맞지? 물엿이야.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엿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나는데 뭐부터 일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 첨가 먼저 일어납니다. 알겠죠? 니은 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후에 유음화. 맞죠? 자, 그래서 얘 지금 첨가됐고 교체됐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겠네. 아, 이거 오래 걸린다. 진짜 귀찮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 16페이지 2024년 10월 읽어봅시다. 잠깐만. 여기구나. 자, 이런 지문형 문제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문법에서
왜냐면 이제 어차피 문법도 다 보이고 보여가지고 뭐든 다 잘 푸니까 이제는 그냥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원래 수능에서 이거 풀고 보고 풀면 안 됩니다, 맞죠? 그냥 문제 보고 필요한 것만 내가 찾아서 읽어야 돼. 자, 다시 볼게요.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장단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발음 규칙과 관련해서 관련 다기의 경우 겹다침을 가진 처음에 뒤에 목으로 시작한 조사. 그래서 연음 관련된 이야기 나오네. 그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 탈락과 그 다음에 교체 나오네.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비음화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표기에 반영되는 그 변동과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변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보네. 이 정도 보고 11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표준 발음법은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발음을 알려준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 요거 한번 봅시다.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뭡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그다음 뭐였어? 어법에 맞도록 감을 원칙으로 하는 거. 맞죠? 중학생 때 했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자,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땡땡성과 땡땡성을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전통성 그리고 합리성입니다. 자, 그러면 합리성이 바로 뭘까요?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발음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 전통성은 뭔데요?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오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성을 따라서 발음하는 거 뭐 있었어? 지금은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음과 단음. 우리는 옛날부터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단어의 뜻을 구별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역시 발음기호 안에서 장음과 단음을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발음할 때도 장음과 단음을 구분해서 사실은 원래 발음해야 돼. 그래서 특히나 그 아나운서들 있죠.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그 방송사 중에 KBS 있죠. KBS 아나운서는 장단음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귀 트이면 보입니다. 진짜 KBS는 아직도 그렇다고 해요. 장단음. 딴 데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장단음 구분까지는. 밤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구분한다고 하네요.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 중 일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었나? 봅시다. 여기에 있네요. 실제 발음 중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통성과 합리성이라는 기준에서 제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는데 표기는 그렇게 안 하거나 또는 정확한 발음법은 딱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성과 전통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맞죠? 그거의 전통성을 고려해요. 자, 표준의 실제 발음 중 일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선지. 표준 발음법에서는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모음의 장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음의 장음과 단음은 무엇을? 국어의 전통성. 이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면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겠는데, 전통성은 소리의 길이, 합리성은 특정한 규칙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뭐랑 표준 발음법? 그건 쉽습니다. 저 한글 맞춤법에서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발음해보고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는 애들은 전부 어법에 맞도록 쓴 겁니다. 맞죠? 자,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는 오늘날 실제 발음에서 에와 에의 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여 두 모음을 다르게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거 여기 나와 있었나? 이거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왼쪽 밑에 두 번째 문장 끝에 쪽에 있어. 아 여기 있네요. 자,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 모음이 오랜 기간 별개의 단모음으로서 지위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냥 구분해 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전통성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한 거죠. 에와 에는. 맞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5번, 4번. 자, 다음 표준 발음법에서 국어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달기를 다기로 발음하는 것이 합리성이 떨어지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자, 이 합리성을 고려한다라는 건 뭐야? 특정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겹받침이 있을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통일되게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래 있는 소리를 그대로 살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다기도 어떻게 발음해야 돼? 달기로 발음해야 돼. 규칙에 따라서 그러는 거잖아. 맞지? 근데 사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달기보다 닭이라고 더 많이 발음할걸?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표준 발음으로 닭이로 인정 안 해줍니다. 왜 그런데? 합리성에 따라서. 알겠죠? 자, 다음 12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에 탐구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을 참고하여 탐구 자료에 밑줄 친 단어를 분류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는 의문 변동인가? 예, 아니요. 자, 지금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지 않는 의문 변동 자, 요거 있네요. 두 모음이 이어질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모음 탈락에 대해서는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지 않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모음 탈락 말하네. 맞죠? 아어 탈락, 은 탈락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는 의문 변동인가 했을 때 아니오는 뭐에 해당해야 돼? 모음 탈락에 해당해야 돼. 맞죠? A는 뭐야? 그 이외 나머지 전부 다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일찍 나가서 잘 보세요. 용언을 보면 용언의 기본형을 생각하는 기계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형 뭔데요? 자, 그러면 나가다에 어떤 어미가 붙은 거야? 아서죠. 서라고 하는 어미는 없다고 했어. 맞지? 자, 그러니까 나가아서야. 맞죠? 자, 그래서 나가아서가 나가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지금 모음 탈락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모음 탈락 일어났네. 맞죠? 자, 다음. 아, 근데 이건 탐구자료씨. 이거 예문을 지금 볼 필요는 없겠네. 이거 보면서 봐야겠네. 자, 기억에 나가서와 그 다음에 니은의 표서는 요거네요. 자, 표서는 에 나타난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었으니 A에 해당하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렸죠? 자, 나가서는 B에 해당해야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표서는 뭡니까? 펴어서입니다. 맞죠? 펴어서 있는데 이 펴어서도 사실은 반모음 이 플러스 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네. 동일 모음 탈락. 맞지? 얘 뭐에 해당해요? B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 자, 다음. 기억의 높으름과 니은은 아빠에 나타난 나타난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었으니 B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높으름은 지금 의문 변동이 뭐가 일어났죠? 뭐밖에 없어. 높으름은 음절 구소리밖에 없어요. 높으름이잖아. 그치? 자, 음절 구소리 규칙은 A에 해당하겠네. 자, 다음. 바빠는 뭡니까? 원래 바쁘다야. 맞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합쳐진 거야? 아가 합쳐진 거야. 맞죠? 바쁘아. 그럼 뭐가 탈락했어?
의가 탈락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어. 그러니까 바빠는 뭐에 해당해요? B에 해당해. A는 아니고요. 그렇죠? 아, 저 기억은 노프루는 아니고요. 자, 다음 기억의 가치와 디귿의 얻기에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A에 해당했군. 맞나요? 맞죠? 얘는 뭐? 된소리 대기. 가치는 뭐에 해당해? 구개연화. 맞죠? 자, 다음 니은의 원래와 디귿의 반드시에 나타난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A에 해당하겠군. 반드시에 의문 변동의 결과가 있습니까? 반드시는 의문 변동이 없죠. 반드시 맞죠? 자, 다음 원래는 뭡니까? 원래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잠깐만, 반드시 그거네요. 원래는 얘 원래 원형이 뭡니까? 얘야, 맞지? 근데 얘는 얘로 그냥 표준어가 정해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얘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표기가 발음 나는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대라고 하는 규칙을 아주 철저히 따른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자, 그러니까 의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됐. 여기에서 낚시가 있었군. 자, 의문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됐어. 표기가 바뀌었잖아. 표기가 소리 따라갔어. 맞죠? 자, 그래서 반영되지 않으니 A에 해당했군.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니은의 답판과 니은 답판 뭐 일어나요? 축약이 일어나네. 자, 다음 삶에 나타난 의문의 변동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니 B에 해당하겠군. 자, 얘는 뭡니까? 탈락에 해당해요. 맞지? 잘못 단순화. 자, 그래서 얘네 둘 다 뭐에 해당해? A에 해당합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야, 이거 난이도 좀 있네요. 이거 혹시나 문제 내가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이거 구조 빠삭하게 안 들어오면은 이제 질문하세요. 알겠지? 아니면 내가 따로 개념 공부를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거나. 알겠죠? 이거 모든 성질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남은 김에 4단원 계속 얘기가 있으니까 4단원 먼저 볼까요? 앞에만 보세요. 자습상 한번 펼칠게요. 자, 이거 비판적 읽기와 주체적 수용 이거는요 글 보지 말고 뒤에 요약되어 있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연역 귀납 논증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연역 논증 뭐였습니까? 일단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논증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문장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무엇을 도출해내는 겁니까?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흔히 3단 논법 맞죠? 그 다음 귀납 뭐였습니까? 사례였나? 여러분 교과서에 사례라고 적혀 있었나요? 사례들이 참이면
뭐도 참이되는 결론도 참이되는 논증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 사실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내는 겁니까? 자,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면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일반화 논증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개별적 사실들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유추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논증 구조 봅시다. 논증 구조. 기본적으로 논증 구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통 이제 문제 상황 제시 많이 되죠. 초반에. 그 다음 주장 플러스 이유 플러스 근거. 맞죠? 자, 그래서 이유 뜻이 뭐였습니까? 주장을 타당하게 해주는 주관적 요인. 맞죠? 자, 근거는 뭐였어요? 주장을 타당하게 해주는 객관적 요인이었습니다. 맞죠? 조치적 수치라든지 누가 했던 말, 책 이런 거. 맞죠? 자,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예상 반론. 이거 좀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다들. 자, 다음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나오죠. 자, 다음 그냥 넘어가서 요거 그냥 가봅시다. 자, 주장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어?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사실은 예시 상황들 몇 개 나왔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동물도 무엇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거 주관적 요인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누가 안 느낀다고 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 사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험적 사실. 자, 이 경험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논증이 나옵니까? 귀남 논증이 나옵니다. 에헤. 안 돼 있구만. 자, 귀남 논증. 첫 번째, 타인이 고통 느끼는 거. 느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표정과 모습,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리고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도 인간이 나타내는, 고통스러울 때 나타내는 표정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랑 너무 비슷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논증? 귀납 중에서도 유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보이는 모습 속성, 그 다음에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보이는 모습 속성이 서로 뭐해? 유사해. 맞죠? 유사한 걸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 유추. 자, 다음. 자, 이유. 두 번째,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인종차별주의와 태도와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견해 요지는 뭐였습니까? 자,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인종을 차별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과 다른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똑같다 이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 다른 동물, 강아지든 고양이든 얘네들을 차별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종 차별하면 안 돼. 그러면 종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누구에도 권리가 있어야 돼.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돼. 그들이 누군데? 동물. 맞죠? 자, 그러면 동물의 권리를 지켜주는 건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람처럼 똑같이 투표권 주는 거야?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였죠. 맞죠? 자, 그래서 철학자 피터 싱어의 견해 뭐에 해당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근거, 객관적 요인입니다. 맞죠? 자, 다음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무엇에 해당한다? 진보에 해당한다. 이거 뭐야? 당연히 이유지. 왜? 사회적 진보라고 생각하는 건 글쓴이 생각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주관적 요인이지. 자, 그런데 이것에 따른 객관적 요인 근거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커 책 내용. 다음 두 번째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 간디의 견해. 맞죠? 자,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나왔었더라? 여기 중간 부분에 나왔었나? 끝 부분에 나왔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논증 하나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 연역 논증 있었어요. 이쯤에 있었어. 맞지? 자, 여기서 말하는 연역 논증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 1전제. 동물에게 또 권리가 있다. 잠깐만, 결론에서 나왔나? 마지막 결론 문단에서 나왔던 거 같기도 하고. 결론이야. 미안합니다. 결론 문단이었어. 자, 그럼 예상 반론부터 볼게요. 자, 예상 반론 해서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예상 반론 글쓴이가 얘기했죠. 이거에 대해서 글쓴이가 반박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갓난아이도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권리를 인정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 갓난아이는 인간과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이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위반돼? 이 글 안에서는 얘랑 위반돼. 맞지? 이거 뭐라고 했어?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면 중차별주의는 인종차별이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인종차별주의의 논리와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논증 방법 해가지고 요거 연역이었다. 그치? 자, 마지막 결론 문단에 첫 번째 나와 있었죠.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첫 1번 전제였어. 맞지? 그리고 2번 전제 뭐였어? 권리가 있는 모든 존재는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있죠? 자, 그런데 연역 논증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때 배웠던 게 대전제랑 소전제가 있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 사실을 이끌어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원리는 우리가 흔히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제.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사실은 대전제를 굳이 꼽자면 뭐에 해당할까요? 2번에 해당합니다. 왜? 1번은 글쓴이 생각이야. 맞지? 글쓴이가 생각한 전제입니다. 이거는 뭐야? 완전 대전제야.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일반적 원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쓰여 있었죠. 4-2도 보고 싶었는데 목요일날 봅시다. 자, 고생했어요. 보니까 본문 읽어야 됩니다. 알겠지?